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집중토론 제주의 사회를 맡게 된 안재홍입니다. 풍요로운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번 추석이 더 가혹하게 느껴질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한다며 나서고 있지만 왜 매년 임금 체불 문제는 반복될까요? 오늘 집중토론 제주에서는 제주 지역 임금 체불 실태를 진단해보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신욱 제주 근로개선 지도센터 근로감독관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세 노무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제주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체불액도 180억 원을 넘었었다고 하는데요. 강신욱 감독관님, 최근 제주의 임금 체불 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지역 임금 체불 현황 이전에 먼저 지난 금요일 국가정보지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전상만 장애로 모든 행정 처리가 수기로 진행되고 있어요. 접수된 민원 처리가 다소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만 양해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예, 제주 지역 임금 체불 현황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는 2,200여 명, 네. 금액으로는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 한 달 사이 한 20억이 또 늘어났네요? 예,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4억 원 정도 줄었고 체불 근로자 수도 약 500여 명 감소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체불 근로자와 체불 금액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체불액 중에서 건설업이 3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0%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도소매업이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김경희 사무처장님께서는 제주 지역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이 현장에서 방금 이제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좀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노동 상담 센터를 좀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사실 체불임금이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보다는 이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이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좀 체불이라는 게 더 다가오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체불이라는 건 노동자한테는 이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최근에 그 지자체별로 이제 체불액과 체불 노동자 수 요거를 좀 이제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 사실 제주가 이제 모든 통계치 면에서 약 1% 정도라고 하는데 이 체불액에 대해서는 약간 좀 1%보다 높은 약 1.4%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대전광역시랑 비교해 보니까 거기가 이제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노동자 수가 이제 약 80만 명. 근데 노동자 수가 80만 명. 예, 근데 이제 네. 제주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되는 40만 명인데 실제 체불액은 비슷한 거죠. 예, 체불액은 비슷하니까 사실상 이제 제주가 좀 심각하다 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체불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을 계산을 해볼 때도 이제 전국 평균은 한 700만 원 선인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약 900만 원 정도로 좀 1인당 체불액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자분들이 하소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좀 들었던 하소연들 중에서 혹은 상담받으신 것 중에 인상적인 게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사실 뭐 어떤 뭐 인상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몇 년 전인데 사실 대량 체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이제 숙박업에서.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양상이 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은 약 한 달, 두 달 정도 체불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학생들은 좀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여러 명, 한 30여 명 이상의 체불이 동시에 발생한 적도 있었던 게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숙박업소는 좀 고의성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는
먼저 상품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용주들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할 때는 지금 선불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우리 처장이 말씀해 줬지만 전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체불액도 많고 체불되는 사람도 많은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임금 체불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과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김진세 노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그 강신욱 근로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제주 지역의 특색 업종들이 이제 숙박업이나 아니면 뭐 네. 영세사업장들이 많은 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KBS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한 9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그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90% 정도가 지금 체불되는 곳이 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주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 사업장이 한 90%라는 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진짜 상당히 영세할 수밖에 없고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어떤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사업주가 의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제주가 좀 더 영세 사업장이 많은 부분들이 좀 제주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우선 우리 김진세 노무사님은 제주가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감독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통계청 제주사무소에서 발표한 2025년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요, 네. 제주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약 1,200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즉 70.6%가 건설 수주액이 감소되었고요. 제주관광협회에서 2025년 6월 발표한 관광객 입도 현황을 보시면은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해 7.3%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즉 건설 수주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침체되었고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도소매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매출이 하락되었습니다. 이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관님은 경기 침체의 원인이 좀 크다.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불은 사실 계속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임금은 나중에 받는 것이고 이미 이제 노동자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력을 제공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제 바로 임금 체불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실 뭐 코로나 때나 이렇게 좀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주들이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한다 하면은 이거는 뭐 연세로 먼저 지불을 한다거나 아니면 월세로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보증금을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임금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이제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뭐 공과금이라든가 뭔가 이제 월세를 안 낸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제재가 들어오지만 임금을 그 체불했을 때 바로 이제 제재가 들어오는 부분이 없는 그 제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임금 체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선 뭐 전기요금 안 내면 전기가 끊겨버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연세를 안 내면 건물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이 노동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더라도 당장 타격이 오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세 분이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짚어주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제주의 어떤 산업 구조 문제 그리고 최근에 제주의 경기 침체 그리고 이 노동력을 지불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체계의 문제 이렇게까지 짚어주셨는데 뒤에 조금 더 우리가 토론하면서 어떻게 이런 구조들을 좀 바꿀 수 있을 건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선 좀 기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세 노무사님, 이게 노동자는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 김경희 처장님이 임금은 늘 뒷손으로 몰리고 제재도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근로기준법상에 그 제43조에 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퇴직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규정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사업주가 사용자가 이런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금품청산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만약에 급여를 지급 못 받은 그 내용이 최종 3개월치 임금 아니면 최종 3년치 퇴직금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는 간이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 임금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총합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한 뒤에 임금 체불 사업주 확인서를 확정받으면 그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들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확인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라고 확인을 해주면은 3개월치 월급 총액을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사업주가 아닌 노동청에 여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제 임금 체불 관련된 신고를 진정이나 고소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이제 임금 체불이 확정이 된다면 그 금액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체불이 확정이 된다면 그거에 따라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이제 최종 3개월치 임금액 그리고 최종 3년치 퇴직금액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그 부분에 포함된 금액 중 최대 1,000만 원까지를 근로복지공단으로서 지급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주에서 이렇게 간이로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좀 됩니까? 수치상으로는 지금 확인을 지금 안 해봤는데요. 네. 이 제도가 원래는 간소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체불금법이 확정이 되고 체불금법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근로자한테 체불금법의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임금이 확정되고 나서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근로감독관의 체불금도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과 퇴직금의 총합 중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만 지급하는 게 됐다. 이름으로써 근로자들은 이제 민사소송을 법적 안간이가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제도를 보완해서 네. 어쨌든 밀린 급여의 3개월치를 1,000만 원 이내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노동자분들도 이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죠. 네. 네,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말씀하신 1,000만 원 정도의 그 한계치가 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이제 많은 체불액이 있을 때는 사실상 예전과 똑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노무사님 말씀하실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근로감독관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이 체불된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형사처벌을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받고 있다. 예. 그런데도 이게 지불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 김경희 차장님 보시기에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형사처벌 조항은 있지만 실제로 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아주 체불 그 규모에 비하면은 굉장히 극소수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형사처벌이 지금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어쨌든 그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면은 처벌하지 않겠다. 네. 이제 형사적인 이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상 이 임금 체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반의사 불벌죄를 의사를 표현을 해야 또 이제 임금을 지급받는 이런 현실 때문에 좀 이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처벌되는 건수가 실제 체불 건수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이런 말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의 없다. 조금 다르신데 감독관님 말씀이랑.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벌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 의견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다. 이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다른데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실제 제주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신 걸 들어보니까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 적용된 것은 아니죠? 반의사 불벌죄가 한 10몇 년 전에 도입이 돼가지고 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어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행사처벌이 줄었다기보다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도 좀 나아진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사업주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부분이 자신들은 밀린 임금만 받으면 됩니다. 임금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독관이 형사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설정입니다. 네, 그렇다라는 건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감독관님 말씀. 사실 그런 면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쨌든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내가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좀 상습적으로 체불을 한다거나, 사실 그럴 경우 이제 상습적인 체불 사업자들을 공개한다거나, 이제는 곧 이제 제재 조치도 가해질 텐데. 그러면서 계속 그게 법망에서 피해가는 그런 상습적인 체불자들도 법망에서 피해갈 수 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까지 토론하기 힘들 것 같고 우선은 아까 김진세 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속이 타는 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네. 어떤 악의적인 체불도 있겠지만 경영난으로 인해서 체불이 불가피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이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가지고 상담하시는 사업주분들 중에는 본인이 어떻게든 임금을 분할해서라도 오랜 기간이라도 임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사업을 폐업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장의 문을 닫으면서까지도 본인이 일정 부분이라도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로자의 생계권과 그다음에 사업주의 그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서로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근로감독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처벌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서로 일정 부분 합의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들도 많이들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딱 경영상 이유에 대해서 영세사업장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이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좀 근로자나 사용자 양측에서 좀 서로 그 어떤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좀 분할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또 조금씩 이견은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이따 좀 더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25일 제주도가 추석 대비 임금 체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주 근로개선 지도센터와 민주노총 이런 여러 유관기관과 노동경영단체가 참석해서 제주 지역 임금 체불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사무처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일단은 그 명절이 되면은 체불임금 대책회의 이거를 이제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진행된 것은 매년 좀 반복되긴 합니다만 이제 좀 현황 공유, 노동부와 노동권익센터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들도 굉장히 체불이 많은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에서 좀 현황 상황을 공유를 했고요. 정부에서 지금 체불 대책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실질적인 체불 예방을 위한 좀 논의를 했는데, 이 임금 체불을 그냥 현황만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이대별로 어떠한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업장 규모별로 좀 구체적인 통계, 지금은 한 30인 이하 사업장이 통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현황은 어떠한지 좀 구체적으로 추산돼서 좀 원인을 찾아서 예방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주요하게는 이게 명절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이라는 게 이제 1년 내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관단체 회의도 이렇게 명절에만 정례적으로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네. 실제로 체불의 사례들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좀 이런 실질적인 회의를 좀 하자죠. 1년에 2차례가 아니라 좀 더 많이 하자라는 상시적인 회의를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해서 저희도 좀 이후에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석 앞에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꼭 이런 추석 전이 아니라 좀 상시적인 회의를 하자. 이게 합의가 됐다는 게 좀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요. 우리 감독관님, 이런 뭐 회의도 열리고 임금 체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제도는 계속 마련하고 있지만 체불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근절을 위한 제도, 좀 이걸 없애기 위한 제도나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임금 체불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로 생계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체불이 발생했지만 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융자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용자가 어려워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지급했을 때 정부가 우선 사업주 대신에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 등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앞에서 했지만 체불 임금도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네, 앞서도 좀 얘기 나왔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제도들은 마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주도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뭐 우리 회의도 다녀오셨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우선 김진세 노무사님은 제주도에 네. 아까 뭐 이런 사업체 규모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에서의 대응은 지금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아까 우리 김경희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노동권익센터 뭐 참여하고 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센터나 아니면 지원 단체들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는 실무적으로 직접 마주칠 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다 보면 뭐 이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 관련된 임금체불 관련돼서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이게 좀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통역도 해드리면서 어떤 사건도 진행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이나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 김경희 처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이때도 그렇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체불이 사실 상당히 심각하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지난 몇 년간 또 이 이제 지원센터에 대한 뭐 실제 예산과 뭐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든 걸로 또 알고 있어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좀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뭐 직접 사용자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라면은 좀 이제 지금 뭐 산업안전보건 분야랑 체불임금 분야, 뭐 근로기준 분야 다 관련해서 좀 지자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좀 그런 흐름에 맞춰서 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명절 이전에 이제 관급공사 지자체가 직접 이제 발주를 한 그런 공사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없는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네. 하지만 이후에는 전체적인 공사 현장에 체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완전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우선 현황이 파악돼야지 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리 강신욱 감독관님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을 다녀보셨을 건데 제주도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주무 부서는 우리 고용노동부입니다. 네. 특히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개선을 위해서 실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데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고요. 그와 맞춰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이런 근로자들의 도민들의 임금 체불이나 그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동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상담이라든지 권리 구제라든지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도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체불 근로자들이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불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좀 인상적인데요. 현행 제도의 한계나 보완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진세 노무사님이나 감독관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현행 제도의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도 짧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면서 조금 가끔씩 난감한 경우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3년으로 규정되었다는 건 그 채권이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하던 근로자분들께서는 이제 임금 체불에 관련돼 가지고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얘기만 듣고 그 이제 임금 체불 관련된 신고 시점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이 상당히 좀 지난 경우들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임금 체불 사업주 확인 등에 따라 임금 체불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간혹가다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이 자리에서 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경일 차장님은 또 어떤 한계들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 이제 국가가 이제 대신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지만 일단 너무 좀 오래 걸리는 부분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실 뭐 사건에 따라서 뭐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 그 처리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또 이제 무료로 이제 하지만 또 이제 법원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길게 진행되는 거. 그리고 사업주가 이제 부도가 났거나 하면은 또 이제 받지 못하는 문제. 그 대지급금도 이제 일정 부분밖에 받지 못하는 문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우리 강신욱 감독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체불 근로자가 발생하면 신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조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만이 그 체불근법을 확정을 하고 체불근법이 확정이 돼야만이 근로자들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체불근법을 확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부분이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사업주들도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 출석하고 거길 노력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좀 거기 부분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빨리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거기에 따른 체불근법이 확정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지금 체불된 금액보다 구제 금액이 낮아가지고 실제 생계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1,000만 원인 간이 대지급금을 좀 높이는 방안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저는 또 지금 또 놀랐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체불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근로계약서는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어떤 제도와 정책의 한계를 진단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해법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이번 달부터죠. 상습적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상습 체불 금절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감독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습 체불 금절법이라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새롭게 법조항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되는 중대한 경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처벌을 피하거나 그다음에 체불 명단이 공개 후에도 청산하지 않아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추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등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제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뀌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입니까?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고 지원 사업 같은 데에서 제한이나 또 입찰이나 낙찰할 때 불이익 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체불 근절법이 시행되면은 이제 출국 사업주가 출국 금지까지 당할 수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지금까지 안 당했다는 게 좀 더 신기하기도 한데 우리 김경철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제재로 보이는 것이 좀 생긴 것은 어쨌든 지급 의무자의 책임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부분인데 이 상습의 그 기준이 또 굉장히 좀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상습이라는 개념이 1년간 이제 한 명 이상 노동자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을 했거나 그리고 5회 이상의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퇴직금 포함해서 요렇게 이제 체불을 한 경우가 이제 상습 체불 사업주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뭐 사전에 다 예방이 되면은 좋겠지만 또 실제로 이제 상습 체불 사업자가 되기 직전에 뭔가 해소를 한다거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다면 이 역시도 좀 제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상습 체불 근절법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3배 이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임금이 체불되면은 재직 중인 사람들은 재직 중인 노동자는 그 지연이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후에도 네. 원금 이제 받지 못한 임금만 받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현장에서 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강화하긴 했지만 상습 체불을 막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노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습체불 근절법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감독관님이나 아니면 사무처장님들이 뭐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형사처벌도 좀 강화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 공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동안에 다시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 6가지 정도가 이제 이 관련 사항들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임금 체불 사업주들한테는 큰 법적 책임이나 부담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실효성이 생기긴 할 것 같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경희 처장님은 조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은 처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곧 시행될 법이 좀 안착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제 작은 사업장에서의 체불이 많은데 사실 사업주가 정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안 주는 거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중대범죄로 이제 다뤄져야겠고 근데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저희 이모님도 평생을 자영업을 하셨는데 자영업이 이렇게 되다가 또 안 되다가 뭐 되는 경우엔 그렇게 이렇게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경우에 좀 그런 약간 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그 좀 정부의 지원 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습체불 근절법이 뭔가 이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서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좀 되는 방향으로 좀 제도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좀 말씀하시긴 한 건데 우리 근로감독관님은 간신욱 감독관님은 이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주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처벌을 강화하면 일정 정도의 임금 체불이 줄여줄 수 있는 거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주분들도 이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바르면은 이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더 어려운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업주들도 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주들이 업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상에서 가장 큰 게 근로계약서 부분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임금대장이나 작성에 비치하지 않거나 임금 맹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상을 안 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는데 이런 것이 좀 줄여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행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사업주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는 거다라는 거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좀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 처벌이 명사가 아니다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혹시 김경진 차장님 조금 더 보탤 수 있습니까? 하면 넘어갈까요? 말씀드렸지만 좀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아마 노동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좀 제도들,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이제 노동위원회에는 있는데, 노동부에 이제 그런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제주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제주 지역이 이렇게 높은 임금 체불이 있다라는 것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법들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우리 김진세 노무사님 있으신가요? 아직도 많이들 시행을 뭐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사업주나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관련돼서 의도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이 되고 아니면 아까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이런 작성이나 아니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도 모르시는 사업주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곧 얘기 드리자면 임금 관련돼서 이게 정확한 수당이나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날이 휴일이고 이런 것들을 아직 인지 못하시는 사업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많이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임금체불이든 노동관계 법령은 어떠한 처벌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가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사업주들이 많이 인지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주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노동 관련된 제도들, 법들을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신욱 근로감독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제주 노사민정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제주 지역에 있는 주요 업종인 건설업과 요식업 협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주분들과 그때 차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통해 가지고 사업주들이 꼭 알아야 될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분들과 자유롭게 이런 법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충을 청취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좋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반기에도 또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건설업에 보고 있는 불법 하도급 부분입니다. 불법 하도급을 먼저 우선적으로 건절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급공사에서는 원청의 하청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에서도
광고가 같이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만이라도 지급해가지고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은 건설업에서의 임금 체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 하도급이 많은데 원청이 다른 뭐 자재나 이런 건 모르겠더라도 임금은 원청이 직접 지불하도록 제도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인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의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 네. 예, 건설업의 경우에는 불법 하도급 근절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좀 작은 사업장에서도 이제 되고 있고 이게 임금 체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서 사실 그 체불임금 대책회의에서도 근데 유관기관에 지금 경총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좀 중소기업 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 연합회 여기에는 좀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다음 회의 때부터는 소상공인 협의회에도 와서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좀 제안도 이제 해놓은 상태이고요. 좀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의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융자제도라든가 뭐 사업주가 먼저 이제 좀 빌려서 이제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자가 그래도 한 2.5% 되는 걸로 좀 확인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자체에서도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악의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악의적인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이 모호하게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좀 깰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좀 입장입니다. 네, 이게 워낙 영세한 것들은 사용자, 노동자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 노동자와 기업, 자영업자가 좀 상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일으키기도 하는데 상생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끝으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김지선 농사님. 네. 아까 전 우리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주도에서 뭐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면 뭐 그 사업주와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이제 어떤 구분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가족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아까 전에도 우리 감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니면 집을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나중에 법적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서를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근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이런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가장 큰 분쟁들이 명확하게 사전에 근로조건이나 아니면 뭐 근로조건 내용에는 이제 임금 당연히 들어갈 거고, 뭐 연장근무 발생할 때는 연장근무에 따른 어떤 지급 내용, 그리고 이제 휴일이나 근로시간, 휴게 이런 것들이 많이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는 그거에 따라서 정확히 근로자들한테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지키시면 되고 근로자들은 그에 따라 성실히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보통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 휴게 시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휴게 시간을 정확히 명시를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관련된 휴일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를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일이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서로 분쟁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명확히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1번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작성하자. 네. 휴게 시간 뭐 등등 다 작성을 근로계약서에 넣어서 작성을 하자라는 말씀이셨고 우리 강신욱 감독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로자가 권리를 보장받으면서도 자영업자가 사업을 경영에 빠지지 않고 하는 서로 상호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서로를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경희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것과 또 이제 임금체불의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좀
자영업자와 이 노동자, 자영업자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1대1의 관계로만 또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의 위기라는 것이 사실 뭐 임금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의 관계도 이렇게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자영업자 대부분들이 노동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노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를 받느냐, 가치를 매겨지느냐, 좀 이제 노동이 좀 존중받는 이런 인식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이 맨 끝에 지불해야 될 무엇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먼저 지불해야 될 것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0초씩 짧게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선 농사님. 예. 저는 뭐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짧게만 얘기 드리면, 임금 체불 관련돼서 이제 아까 전에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으로나 이게 신속히 처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최대한 좀 빨리 처리했으면 하고, 아까 동일하게 얘기 드렸지만은 어쨌거나 모든 근로조건이든 임금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명확한 기준이나 아니면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의를 하고 인식을 한다면 서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강신욱 감독관님. 예, 임금 체불 신고 사건에 대해서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신고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갖다가 빨리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빨리 좀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우리 김경희 처장님. 일단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런 체불 해소를 위해서 저희도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고요. 좀 임금 체불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쪽으로도 연락을 주시면은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대책회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석 전에 임금 체불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이제 대지급금 제도도 뭐 14일 기한에서 하루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전산망이 구축이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걸 수기로 다 처리하기가. 네, 뭐 좀 하루빨리 전산망 문제도 처리가 되어서 우리 임금 체불 문제 좀 많은 부분이 추석 전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석은 글자 그대로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풍성한 가을 저녁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국무회에서 임금 체불을 중대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금 체불을 다시 체불한 업체가 70%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간 임금 체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빼앗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길 바라면서 이번 추석이 우리 모두의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